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정치 10단입니다. 현재 당 안팎에서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더 미래라고 하는 민주당 내 의원 모임에서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공식화했습니다. 더 미래는 16일 오전 여의도 서울시당에 모여서 20대 대통령 선거 평가와 우리의 할 일이라는 주제로 회의를 열어서 윤호중 비대위에 대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더미래 간사인 기동민 의원이 언론사와 만나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론을 가진 사람도 있었지만 지금의 비대위원장이 역할을 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오늘 모인 의견을 비대위원장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자, 이것은 매우 유의미한 움직임이라고 봐야 합니다. 민주당 내 의원 모임 중에서 더 미래는 당내 가장 많은 의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모임입니다. 여기에는 원내대표 출마를 앞두고 있는 박홍근, 기동민, 강훈식, 진성준, 홍정민, 천준호, 우상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의원 모임에서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공식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현재 이재명계라고 분류되고 있는 박홍근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에 대한 구상을 밝히면서 출마를 공식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더 미래가 박홍근을 내세우면서 윤호중 사퇴를 동시에 요구했다. 이것은 이재명을 지키고자 하는 시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라고 해석됩니다. 그리고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윤호중 비대위에 대한 퇴진의 목소리로 가득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비대위 회의 현장에서도 그대로 재현되었습니다. 오늘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은 광주를 찾아서 비대위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회의가 진행되기 전에 광주 시민들의 규탄의 목소리가 현장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자, 직접 보시죠. 진행을 할까요? 윤호중은 물러나라고, 민주당은 각성하라고, 개혁 법안들 통과시키라는 광주 시민들의 규탄의 목소리가 윤호중 귀에 울렸습니다. 명분도 없고 절차도 개무시하고 누군가 꽂은 것으로 보이는 윤호중 체제로는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최근 윤 핵관 중에 최고 실세라고 할 수 있는 권선동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김오수 검찰총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사퇴를 압박하거나 종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각오와 자신과 의지가 있으면 임기를 채우는 것이고 지금까지와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 결국 윤석열의 말을 듣지 않으면 물러나는 게 좋을 거야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이러한 사퇴를 압박하는 발언이 권선동의 입에서 나오자 기자들이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달려가서 관련 질문을 했더니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라는 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법과 원칙은 결국 자기의 임기를 내가 지키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해서 지금 언론들은 김오수가 사퇴를 거부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진심이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윤석열에게 반기를 드는 모양새가 연출된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저 법과 원칙에 따라 어쩌고 하는 말은 그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가질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진혜원 검사는 페이스북 친구와 나눈 대화에서 김오수 총장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했습니다. 한 패친이 김오수 총장께서 반드시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아서 그만두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진혜원 검사가 임기가 1년 남아 있고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원론적인 댓글을 답니다.
그러자 회의적인 의견이 나옵니다. 지난 1년 동안 김호수 검사가 보여준 역할이나 존재감을 생각해보면 그가 주변의 눈치를 외면하며 임기를 채울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임기까지 있어봐야 마땅히 할 일이 또 있을까요? 자, 여기에 진해영 검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연수원 때 노동법 학회였고 광주 출신이므로 적어도 자기 임기 내 위헌적인 정치 보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어하는 역할은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저 역시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데 또 이 진해영 검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기대감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는 김호수 화이팅! 김호수 개기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분들이 김호수를 믿어서 저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다 상황적인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상황적인 여지는 내로남불이죠. 자, 윤석열은 대통령한테 항명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디 감히 5년짜리 권력이 검찰을 건드려? 겁도 없이 이렇게 말하는 영상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김호수를 억지로 끌어내린다.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다. 그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나온다. 이것은 내로남불이죠. 그리고 어떤 시민들은 내후년이 총선이니까 정치 스케줄이 맞는다. 내년 5월까지 임기를 마치고 그 다음에 총선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하여간 윤석열이 김호수를 잘못 건드리면 매우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김호수도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버티고 개기고 할 수 있는 상황적인 여지가 있다. 자, 너무 희망을 돌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김호수는 화이팅 해야 됩니다. 오수는 구수를 이긴다. 그지? 라스뉴 쿼드 가입을 추진하겠다. 윤석열이 사고를 제대로 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이명박이 취임 초기 미국 소고기 수입으로 허니문을 날려먹었던 일이 재현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 쿼드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이고 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안보 협의체죠. 쉽게 말해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는데 한국이 쿼드에 가입하면 그 전쟁터 맨 앞줄에 서게 되는 겁니다. 지정학적으로 중국에 가장 가까운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몸빵, 총알바지를 하게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것이 뻔해 보이는데 이것을 대뜸 선언해버렸습니다. 자, 중국의 경제보복은 100% 진행될 것이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자영업자든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터져 나올 겁니다. 망했어! 자,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이걸 얘기하는 이 과정입니다. 국가 전략의 전환이란 이런 어마어마한 얘기를 전방위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얘기를 이렇게 아마추어적으로 미리 흘린다는 게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쿼드 가입을 그렇게 하고 싶다면 미국에게 최대한 받아낼 것을 받아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내어주는 식으로 진행을 하던가 이것은 알아서 엄청난 국익을 갖다 바치고 앉아 있습니다. 조공이야? 자,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의 쿼드 가입으로 전방위적인 손실, 매국적인 행태, 안보 위기가 도래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앞으로 엄청난 대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들 현금화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